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몸은 깨어 있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 괜히 나만 고장 난 것 같고, 이대로 괜찮은 건지, 낮은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는 감각보다, 또 하루가 와버렸다는 묘한 무게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손이 가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벽에 걸린 시계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분명 흐르고 있는데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나도 이 시계처럼 멈춰 있는 건 아닐까?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멈춘다는 건 뒤처진다는 뜻 같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자꾸만 시계를 흔들었습니다. 다시 움직이라고, 어서 가라고. 하지만 시계는 흔든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소모를 멈추려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린 순간 시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의 이 멈춤은 끝이 아니라 몸이 먼저 선택한 정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람은 멈추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를 늘 의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멈춘 시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고 몸도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상태가 가장 불안했습니다. 쉬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멈췄는데도 숨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스스로를 살폈습니다. 혹시 더 나빠진 건 아닌지, 이러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뒤처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자꾸만 보게 됐습니다. 초침은 멈춰 있고 분침만 겨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나만 남겨진 느낌. 저는 이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욕 상실, 게으름, 마음의 고장. 그 이름들이 조금씩 저를 밀어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멈춤은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왜 이러는지, 언제 괜찮아질 건지. 그 질문들이 더 숨을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계속 평가받는 느낌. 그때 저는 멈춤보다 자기 비난이 더 힘들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자신을 몰아붙일 때 고통은 더 정교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이 불안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계속 밀어내는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 멈춘 시계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신을 부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 있는 동안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이유를 찾는 습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바빴습니다. 멈춤을 정당화하려고, 설명하려고, 납득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죄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반응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몸에 밴 방식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믿음, 쉬면 낙오된다는 감각. 그래서 시계가 멈추면
우리는 먼저 고장을 의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보다 초침이 멈췄다는 사실에 집착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멈춘 시계를 보며 왜 안 가냐고 묻기 전에 왜 멈췄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움직이게 하려고만 했습니다. 사람은 속도에 익숙해질수록 멈춤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자신을 드러낼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춤은 늘 실패처럼 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패배한 기분이 듭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목적이 사라지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 장면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지금의 무기력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중독된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 멈춘 시계는 목적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재촉하지 않는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 시계를 흔듭니다. 다시 움직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흔들수록 시계는 더 불안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두르지 않았고 하루를 계획하지 않아도 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조용해지자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피로, 끝내 정리하지 않은 감정, 괜찮은 척 덮어둔 기억들, 멈춘 시계 앞에 서자 그것들이 소리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상태를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비어있다고. 하지만 오래 들여다보니 그건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쌓여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면 갑자기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움직이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멈춘 시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망치지 않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멈춤이 아니라 멈춤을 견디지 못하는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이 시간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금의 무기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써버린 뒤 남은 찬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멈춘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려졌던 것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완전히 낭비는 아니라는 감각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다음이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멈춤이 헛된 정지는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감각을 인정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꾸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금만 쉬고 조금만 멈췄다가 곧 다시 움직이겠다고. 멈춤을 임시 상태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불안해졌습니다. 멈춘 시계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멈췄지만 곧 다시 갈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치 그 약속이 없으면 지금의 내가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계는 움직이지 않았고 저도 다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고 삶은 여전히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멈춤을 이렇게 두려워할까?
곰곰이 들여다보니 답은 단순했습니다.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고 있을 때만 나라는 존재가 유지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속도에 묶어두면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 존재도 함께 줄어든다고 착각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지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다 스스로를 소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이 장면에 닿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나 역시 계속 증명하려다 여기까지 소진된 것이 아닐까? 멈춘 시계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상태로 자기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의 상태로 존재해도 되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이 장을 지나며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의욕이 돌아와서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이지 않은 채로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몇 번 겪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고 예상했던 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알게 된 감각. 아, 지금 이 상태로도 나는 사라지고 있구나. 멈춘 시계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루는 흘렀고 밤은 왔고 아침도 다시 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멈췄다고 해서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 움직이지 않는 내가 삶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사람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행동이 멈출 때가 아니라 욕망이 멈출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이 느린 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텅 빈 공백이 아니라 의지가 잠시 내려놓은 자리처럼 저는 이제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달릴 수 있다는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멈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지만 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속도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멈춘 시계를 자꾸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지 언제 다시 갈 건지 살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처럼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지 묻지 않고 언제 나아질지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은 시계가 이 속도로 가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허락하자 하루는 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감각. 사람은 자신이 멈춰 있으면 세상도 함께 멈출 거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이려고 자신을 흔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멈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에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 같은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의 제 상태를 조용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은 속도. 멈춘 시계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계는 불안의 상징이 아닙니다. 나를 멈추게 한 고장이 아니라 나를 지켜준 장치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계속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삶이 당신에게 속도를 낮추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시계는 멈춰 있지만 시간은 여전히 당신 편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계는 멈춘 채로 하루를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애쓰지 않았는데도, 버티지 않았는데도 이 속도라서 무너지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이 멈춤 덕분에 지나온 하루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계가 말없이 버티고 있듯이 당신도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만 쉬어도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